이제 난 신이 될 수 있어! 내가 발견했다고. 내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방법을! 안녕하세요. 1800년대에 끔찍한 실험을 한 알긴이라는 과학자에 대해 얘기해보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살아있는 개구리 몸에서 전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갈바니즘이라 부르죠. 루이지, 당신은 천재예요. 사랑해요, 루이지. 우와, 삼촌은 역시 멋있어. 나도 나중에 삼촌 같은 유명한 과학자가 될래. 그렇게 어릴 때부터 관종기가 있던 알긴이는 쑥쑥 자라났는데 이렇게 하면 꼭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야. 이걸 사람한테 적용시켜보면 그래,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지 몰라. 그렇게 알긴이는 전기 자극으로 인체 실험을 시도했죠. 오직 유명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요. 돈은? 여기 물건은 준비됐지? 당연하지. 원한 대로 사형수 시체들 가득 챙겨뒀어. 그렇게 알긴이는 뒷거래로 몰래 실험의 재료를 구했죠. 오, 드디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겠군! 살아나라, 제발! 살아나! 뭐야? 그대로잖아? 왜 살아나지 않는 거지? 내가 틀릴 리 그래, 바로 그거야! 뭐야 이번엔? 다른 시체를 구해줘야겠어. 뭐? 지난번에 준 시체들은 죽은 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잖아. 알긴이는 실패 원인이 오래된 시체 때문이라 여겼죠.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를 구했는데요. 자, 이젠 실험 성공 확률이 더 높을 거야. 움직였다! 됐어. 내가 드디어 성공했다고. 더 많은 자극을 주면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알긴이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고 사람들을 모아 공개 실험을 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사형수를 살려내보겠습니다. 뭐야, 저게 말이 돼? 무슨 똥거야 하는 거 아니야? 맘대로 짓거려라. 이제 곧 나는 삼촌 같은 대스타가 될 거니까. 자, 이제 저 알긴이의 인체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긴이는 죽은 시체에 대량의 전기를 흘려보냈죠. 그런데 정말로 시체가 살아난다! 그렇게 사람들은 시체가 살아날 거라 믿었죠. 그런데 왜 안 살아나지? 그럼 그렇지. 소리네.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어. 티꾸를 이상했구나. 당연하게도 알긴이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 실험 때문에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뭐라고? 그때 내 실험을 보던 사람들이 제가 움찔거리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황당하게도 죽은 사람을 살리려던 실험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니까. 내가 직접 알긴이의 실험을 봤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지. 정말 무서운 사건이구나. 잠깐, 이걸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알긴이의 실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알긴이처럼 인체 실험으로 괴물을 만드는 끔찍한 소설인데요. 과학이나 실험 때문에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오늘날도 더 발전한 과학, 현황기술 때문에 정작 소중한 걸 잊고 있지 않을까요? 이상 인체 실험을 한 과학자 알긴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나 내가 못 먹을 줄 알아! 그거 독약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장금이라 해요. 저는 조선시대의 은혜였는데요. 마마님, 침묵했습니다. 어휴, 나는 투자바늘보다 침이 무섭구나. 따끔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왜 맨날 장금이만 부르시는 거야? 같은 날 들어온 나도 잘한다고! 얘 더 잘한다! 평소 저는 장경아무님의 건강을 확인했죠. 임신하고 계셔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디가? 마마님 몸에 좋은 약초 좀 구하려고. 조심해서 다녀와! 장금이가 타가 아니란 걸 보여주겠어. 어디 혼 좀 나봐라. 마마님, 의녀 장금이야요. 응? 어쩐지 좀 다른 것 같은데? 얼굴에 베개 자국이 생겨서요. 자, 어서 이 탕약을 드시와요. 언제나 고맙구나. 마마, 괜찮으십니까? 제가 없는 사이 신비가 만든 창약을 마셨고 장경왕후 마마는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세자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님은 어때? 마마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마마,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마마는 세자마마를 낳은 뒤 돌아가고 마셨죠. 그런데 그날 의녀 장금이 진찰했다더군요. 장금의 신류가 똥망인 거 아닙니까? 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볍게 사약? 내가 만든 약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 장금아, 너 그날 나간 거 아니었어? 이상하다. 마치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았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 했어요. 그래서 의녀 장금! 그대의 죄를 아는가?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증인도 있다. 증인? 네, 그날 장금이가 진찰한 걸 봤습니다. 뭐라고? 장경왕후 마마는 장금이에게만 진찰받았거든요. 길에도 거짓말을 할 텐가? 말도 안 돼. 평소엔 괜찮으셨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아보겠습니다. 몸으로 무대를 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금아, 그날 썼던 약재들이야. 고마워. 분명 평소에 약은 문제 없었어. 원인은 다른 데에 있을 거야. 단삼아, 기다려라. 다 같이 가, 장금아. 이건 아닌가 보네. 그날의 탕약엔 한 번도 안 쓴 약초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죄인 장금의 사형을 집행한다. 잠깐! 이대로 죽음을 각오한 순간 이거나 내가 못 먹을 줄 알아! 그건 독약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네. 건강한 사람은 괜찮아요. 하지만 임산부에겐 치명적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금이는 다른 약초를 구하러 나갔어요. 같은 방 은여가 목격자가 되어주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거기에 신비! 이 방에서 이런 것도 찾아냈어! 내 거가 맞긴 한데! 목격자들이 그날은 장금이가 마스크를 끼고 왔었대! 너 설마 나인 척했던 거야? 아니야! 그렇게 오리발냄인다 이거지? 약방 영수증도 제출하겠어요. 구매자의 신비라는 사인이 되었잖아. 이럴 수가! 숨길 수 없는 범죄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죄인 신비는 사기 및 살인죄로 사형을 처한다. 억울합니다, 전하! 닥치거라. 출세의 눈이 멀어 함부로 약을 쓰다니. 환자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그대는 의사 실격이다. 나도 예뻐했으면 좋았잖아!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은여 장금을 이제부터 대장금이라 부르겠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날 이후 전 임금님께 큰 포상과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겐 더 큰 목표가 생겼죠. 자, 따끔 할 거예요.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 약은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이상한 거 넣지 마시고요. 다음! 저요! 잘못된 약을 먹고 아픈 사람이 없도록 치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환자를 이용하지 말자고요. 언제나 아픈 사람을 먼저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은여 대장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죠? 쿵 하는 소리요. 쿵? 탁! 쿵쿵탁? 쿵탁탁! 매우 심각한 정신병입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멘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비밀인데요. 오늘부터 새로 입원하신 김멘탈 씨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얼중얼. 헤헤. 서로 안부 물을 상황이 아니네요. 보시다시피 저는 아픈 곳 없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정신병원에 오게 됐냐고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 주사를 맞으면 토할 것 같다고요. 내가 약 제때 먹으라고 했을 텐데. 먹기 싫어요. 그걸 먹으면 이상한 괴물이 자꾸 보인다고요. 이 당시의 정신병원은 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을 폭행했는데요. 현재 정신병원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돈 때문에 입원시킨대요. 치료 중에 죽은 환자도 있다는 소문이. 그런데도 정신병원 의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실을 파헤칠 때입니다. 저희가 뭘 하면 되죠? 정신병원에 입원해주세요. 예? 그리고 딱 2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안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귀에서 쿵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할 것. 둘째, 입원한 후에는 일부러 미친 척 말고 평소대로 행동할 것. 그렇게 날 포함한 7명의 회원들이 순조롭게 잠을 했지. 이제 이곳의 실상을 당신 환자 아니지? 맞네. 혹시나 했더니. 절 아세요? 내가 그쪽을 어떻게 알아요? 그럼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랑 하루구만. 네? 혹시 방송국 기자요? 지금 뭐더라는 거야? 의사 선생. 시국이 어느 때인데 정신적 거리두기 모릅니까? 허가 없이 모이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환자 아니고 잠입한 기자라고요. 간호사! 여기 환자들 당장 끌어내요. 이러지 마! 잘못했어요! 이봐요. 아무리 환자라도 너무하잖아요. 증상이 더 악화됐군. 뭐요? 본인이 잠입 취재하러 온 기자인 줄 아나 본데. 이 환자도 독방에 감금하고 하루 종일 물도 주지 마. 그래야 하루빨리 병이 낫지. 예상한 대로 병원에서는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살려줘! 정기 고문은 싫어! 이 병원 원장님 맞습니까? 그런데요. 저흰 여기 입원한 김멘탈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심리학 교수입니다. 뭐요? 그게 무슨... 여지껏 당신네들을 시험하고 있었지. 조만간 기사가 실릴 겁니다. 각오하시죠? 이렇게 저는 가까스로 병원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아니 이게 뭐야? 김멘탈 씨가 발표한 논문이래요. 정신과 의사들은 진짜 환자를 구분할 줄 모르며 치료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김멘탈한테 연락해! 당연히 정신의학계에서는 제 실험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리고 김멘탈 씨! 당신은 우리 정신과 의사들을 희롱하고 있어! 제가 경험한 대로 적은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해봐! 예? 다시 한번 우릴 테스트 해보라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환자와 가짜 환자를 구분해볼 테니까! 자존심 상한 의사들은 다시 한번 실험을 제안했죠. 그리고 웅성웅성 이 사람들 중에 가짜 환자가 몇 명인지 가려내라고? 100명이 넘는데 가능할까요? 이 정도야 문제없지. 정답을 알아냈어! 네? 진실은 오직 하나. 여기서 90%는 가짜 환자야!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은 가짜 환자의 수를 밝혀냈죠. 그런데 땡! 제 예상대로 당신들은 엉터리였군. 뭐요? 정답을 말해주지. 실은 내가 보낸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가짜 환자는 없었어. 페이크다 임마. 이렇게 제 실험은 정신의학계에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희대의 사기극이기도 했으나 한편으론 정신의학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현재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의 연구 덕분에 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꼬냥툰의 삼쌍둥이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기에서 아이 울 소리가. 이런 추운 겨울에 아이를. 어느 추운 겨울 한 아주머니가 버려진 아이들을 보고 놀랐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진 것 같네요. 어떻게 아이를. 머리가 붙어 태어난 기형아들은 살아나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인데 세상도 무심하지.
양쪽 머리가 붙어 태어난 아이들은 잔인하게도 부모에게 버려졌어요. 아주머니는 짠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뿌뿌! 울지마. 한이랑 둘이 또 엎어졌니? 네, 근데 제가 옆에서 챙겨줬어요. 샴 쌍둥이, 아니 한이와 둘이는 보육원에 보내졌는데요. 보육원 아이들은 항상 둘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아이가 잘 자라는 게 정말 기적이네요. 하지만 분리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도 못 살 겁니다. 그럼 수술을... 수술이 100% 성공한다고 장담드릴 수 없네요.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보육원 선생님은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가기만 했죠. 둘이야, 이거 먹어. 다 흘렸다. 나 시야 마려워. 둘이야, 조금만 참아. 앞으로 자라나면서 점점 더 불편해질 텐데 안 되겠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연락을 했죠. 하지만 쌍둥이 분리수술을 해줄 수 없을까요? 제발. 국내에선 수술이 아무래도 힘들어서 비용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 얘들아, 언제부터 있었어? 저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갈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쌍둥이들은 자신들이 걱정을 시키는 것 같아 괜찮은 척 했어요. 그 모습에 선생님은 더 이상은 내버려둘 수 없었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머리가 붙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 5%의 확률로 살아남았지만 부모에게 버려졌죠. 아이들의 수술을 후원해주세요. 너무 안타깝다. 후원할게요. 주변에도 공유함. 수술 성공해서 꽃길만 걸었으면 후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수술 비용은 문제 없겠어. 수술만 할 수 있다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샴 쌍둥이 분리수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네, 도와주겠다는 병원이 나타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드디어 샴 쌍둥이를 치료해줄 병원을 찾게 된 선생님. 하지만 수술은 만만치 않았는데요. 수술은 3차례로 받아야 해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쌍둥이들은 100명이 넘는 의료진이 투입돼 3차례에 걸친 장기적인 수술을 이어갔죠. 마침내 둘이야, 어디 갔어? 언니, 나 옆에 있어. 우리 이제 떨어진 거야? 정말? 그래,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맙습니다. 그렇게 샴 쌍둥이였던 한이와 둘이는 각자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감동적인 사연이었는데요. 앞으로 한이와 둘이가 꽃길만 걸을 수 있길 바라요. 꼬냥뚱 구독자분들도 행복하시고요. 리피야,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안 돼요. 뭐라고? 안 들려. 야! 11일간 못 잤어. 이러다가 나 죽을 거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다니는 김토미라고 합니다. 이건 제 친구 슬리피의 실험 이야기인데요. 아, 학교 노잼 재밌는 일 없나? 공부하러 왔지 놀러 왔냐? 집 가면 꼬냥촌이나 봐야지. 자, 다들 주목! 이번 과제는 실험으로 대체하겠어요. 특이한 실험일수록 점수를 많이 줄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야. 하루는 선생님께서 독특한 과제를 내주셨는데요. 특이한 실험이라니 뭘 해야 되지? 난 이미 정했음. 뭔데? 바로 인간이 얼만큼 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이야. 뭐야 그게? 슬리피는 말도 안 되는 실험 주제를 생각해냈죠. 나는 절대 안 해. 위험하다고. 잠 안 자는 건 내가 한다니까. 넌 기록만 해주면 돼. 그래도 너무 위험한. 잠 좀 안 잔다고 죽기라도 하냐? 걱정 말라고. 그렇게 저희는 위험한 실험을 시작했죠. 벌써 12시네. 한숨 자볼까? 아참, 오늘부터 실험 시작이지? 밤새 게임이나 하고 놀까? 실험 첫날인데 어땠어 리피야? 거뜬하지? 좋아, 기록할게. 첫째 날 아무 문제 없다.
리피야, 잠 못 잔 지 3일째인데 어때? 아, 귀찮아. 시끄러워. 뭐? 미안해, 톰. 요즘 이상하게 짜증이 나네. 오케이, 알겠어. 셋째 날, 실험자는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 실험 시간이 길어질수록 슬리피는 피곤하고 예민해 보였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슬리피! 야! 슬리피! 톰! 네가 왜 여기 있어? 뭐? 우리 같이 실험하고 있잖아. 무슨 실험? 난 또 왜 여기 있지? 뭐야, 괜찮은 건가? 아니야, 여기서 그만둘 수 없어. 이건 슬리피도 원치 않을 거야. 5일째, 실험자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한다. 리피야? 슬리피! 뭐라고 말 좀 해봐. 일주일째, 슬리피는 말을 못하는 지경까지 갔죠. 그리고 리피야,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안 돼요. 뭐라고? 안 들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를 부르게 됐는데요. 환자는 어딨죠? 선생님, 여기입니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잠 안 자는 실험을 하다가 그만. 대체 얼마나 안 잔 거죠? 11일째입니다. 뭐요? 그렇게 오래 안 자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래요! 우리의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을 하는데 이대로면 신체와 뇌 기능이 마비된다고요! 네? 그렇게 리피는 황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죠. 그리고 한동안 치료를 받았는데요. 으아, 리피야! 톰, 걱정 끼쳐서 미안해. 다신 이런 미친 실험하자고 해봐. 응? 그땐 내가 영원히 잠들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11일 동안 안 자고 버티던 수면 실험은 막을 내렸죠. 실제 이 실험은 1960년대에 유명했던 실험인데요. 이 실험으로 슬리피는 기네스북에 올랐지만 이후 너무 위험한 실험이라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무조건 충분히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내가 너희 같은 샴쌍둥이랑 사귀겠어? 다 내기로 널 이용한 거지. 뭐라고? 난 널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왜? 내가 너 같은 별종을 왜 좋아하냐? 내가 샴쌍둥이로 태어나서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거야. 다시 태어나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연구원 릴리라고 해요. 여러분께 마샤 다샤 자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으악!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들 몸에 붙어서 태어나다니! 러시아의 산부인과에서 샴쌍둥이가 태어났고 이 소식은 한 박사의 귀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샴쌍둥이를 봐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면 될까요? 그렇게 박사는 의사를 돈으로 매수했고 저희 애들은 괜찮은 건가요? 산모께는 죄송스럽지만 아이들은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정말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결국 엄마는 속았죠. 그 틈에 박사는 몰래 아이들을 데려왔는데요. 박사님, 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와도 되나요? 어차피 샴쌍둥이 생존율은 높지 않아. 하지만 이왕 빨리 죽을 거면 러시아에 도움이 되는 편이 좋겠지. 제정신인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져서 미친 박사에게 맡겨지다니. 아직 이름도 없는 애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나만 왜 밥이 조금이에요? 내가 좀 나눠줄까? 안 돼! 주는 대로 먹어야 해! 박사님, 이 실험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가 굶으면 다른 쪽도 배고픈지 확인하는 거다! 박사는 마샤 다샤에게 가혹한 실험을 시작했죠. 너무 졸려요, 박사님. 자면 안 돼! 하지만 마샤는 자는걸요. 다른 쪽이 안 자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해! 마샤가 일어나면 교체다! 이런 잔인한 실험 속에서도 샴쌍둥이는 무사히 무럭무럭 자라났죠. 15살이 되던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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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살이 되던 어느 날,
이때까지 살아있다니 아주 좋군. 사회성 실험을 해야겠어. 저 박사님, 애들을 다른 애에게 소개시켜주려면 이름이 필요한데요. 뭐야, 귀찮게 시리. 대충 마샤, 다샤라고 해라. 와, 난 이제 마샤야. 넌 다샤고. 우리에게도 이름이 생기다니. 박사님의 속셈과 달리 애들은 순수하게 기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안녕 예쁜이들, 나는 박사님이신 삼촌이를 도우러 왔어. 안녕, 난 다샤야. 난 마샤. 이름도 예쁜걸? 잘 부탁해. 곧 샴쌍둥이들은 어떤 소년과 친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라면 어른도 없고 뽀뽀나 할까? 박사님이 아무나 뽀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무나야? 섭섭하네. 넌 특별하지. 따로 떨어져 지낼 수도 없고. 박사님이 모르는 곳에서 샴쌍둥이는 어른이 되고 있었어요. 너희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오늘 아침에 받아야 할 실험 잊은 거야? 박사님, 전 이제 이런 실험 받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연애도 하고 평범하게 살 거라고요. 비록 같은 몸이지만 저도 다샤를 응원해주고 싶어요. 이런 미친 것들! 너희가 일반인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보세요. 그렇게 마샤와 다샤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샤,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우리에겐 내 남자친구가 있잖아. 아싸! 내가 이겼네? 그래, 내가 졌다. 근데 너 진짜 샴쌍둥이 좋아하는 거 아니? 야, 내가 왜 그런 별종을 좋아하냐? 다 내기 때문에 사귀는 척한 거지. 뭐라고? 우리를 이용한 거였어. 이렇게 다시 살고 싶지 않아. 알고 보니 그 소녀는 친구들과 내기를 했었던 거였죠. 다샤는 절망해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하지만 안 돼, 다샤. 마샤,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삶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아니, 나에겐 네가, 너에겐 내가 있잖아.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서로를 믿자. 마샤, 내려가자. 샴쌍둥이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두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 서로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죠. 이후 자매는 연구소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차별하는 현실에 맞서 싸우기로 했는데요. 아니, 몸이 안 좋으면 집에만 있지 왜 나왔대? 말 조심하시죠. 별꼴이야.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마샤 다샤씨. 아니에요. 힘든 건 서로 비슷하니까요.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자매는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를 했고 사람들은 마샤와 다샤를 응원했죠. 그 후 어렸을 때 실험당한 것도 알려져 박사는 비난을 받았다 해요. 힘든 시기일 때 샴쌍둥이 자매처럼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분명 도와줄 누군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소중히 대해주시길 바래요. 이상 샴쌍둥이로 태어난 마샤 다샤의 사연이었습니다.